처음 만났어요. 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들은 뭐냐면 이들의 최고차,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 누가 주인공이죠? 여기 3이 보여요. 그렇죠? 3이 보이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이 앞에는 원래 얼마가 곱하기 9가 있었을 거고 이 앞에도 곱하기 얼마? 3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근데 어차피 2는 3분의 2가 되면서 어차피 0으로 사라질 거고 얘네들은 3분의 8 근데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그래서 남은 건 결국 누구다? 9하고 3 해서 답은 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일일이 써보셔도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의 n제곱으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8 여기도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3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4 당연히 0, 0, 0, 0 그래서 3분의 9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하지만 준원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더하라네요? 그럼 요건 따로 또 계산해 봅시다. 자, 더하는 문제였어요? 자, 요거 볼게요. 요거 보시면 너무 쉬워요. 왜요? 0, 0, 0, 0이죠? 그렇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8하고 4 있으니까 얘네들은 얼마야? 3 더하기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거. 좀 그럴싸한 건 아닌데 밑에 거. 자, 밑에 거 뭐야? 1, 2, 2의 제곱.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합. 분모도 1, 2, 2의 제곱 하면서 등비 수열의 합이야. 설마 등비 수열의 합 까먹었진 않겠죠? 지민아. 등비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R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이제 봅시다. 요거 공비가 2라는 거 나왔으니까 R-1이 좋겠죠?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됩니다. 저거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이 녀석의 식은 R-1분의 2-1분의 첫째 항은 1이에요. 그래서 1 그리고 R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녀석은 똑같이 가는데 첫째 항도 똑같이 가는데 항의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가 2의 죄송해요. 항의 개수가 n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n개니까 하나가 더 있어서 2의 n 플러스 1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n-1개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2의 n제곱이 맞대요. 맞을 뻔했네요. 자, 지금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쓰는 게 돼요. 자, 분모 분자가 분모가 어차피 1이었으니까 그냥 써도 되겠죠?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됐죠? 이거 다 얼마 나올까요? 여기 1이 추가로 돼 있으니까 앞에 2가 곱해진 거니까 여기는 1이 곱해진 거니까 답은 얼마다?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물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냥 합의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보자. 여기랑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항의계수 n개로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요거 되는 거 뻔히 보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등비수열의 원래 합을 구할 때 쓰던 방법이 이거거든요. 전체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서로 빼주는 방법을 쓴 건데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이거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은 이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답이 2가 되는 거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공비에 상관없이. 자, 이런 문제. 자,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옆에 숫자 바꾸기는 크게 딱히 그럴싸한 문제는 보이지는 않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위에 세 번째까지는 다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번째 패턴 한번 봅시다. 네 번째에 있는 분모는 당연히 9-1분의 첫째 항 1이고요. n 플러스 1개니까 9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얘가 있거든요. 이거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위에 얘네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n인데 얘만 이런 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8의 n제곱 플러스 9의 n제곱으로 좀 바꿔놓고 분모는 요거 지금 8분의 1 있으니까 8이 여기다 곱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9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기 가능해요. 그렇죠? 연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준원아 너가 보기에 이 녀석은 얼마일 것 같아? 9의 n제곱을 나눴을 때 이 앞에는 9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 앞에는 8이 곱해져 있습니다. 답은 얼마? 왜 1이야? 9가 있고 8이 동현아 얼마일 것 같아? 네, 9분의 8 되겠죠. 왜냐면 얘는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야. 1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숫자야.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9의 n제곱을 나눌 거거든? 얘는 그냥 9의 n제곱 하면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면서 사라지는 존재야. 그러니까 얘네들이라는 뜻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최고차만 가지고 보겠다는 거지. 그쵸?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값이 0보다 크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 표현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까 했던 거 재탕해야 돼요. 자, 극한값을 구할 자, 극한을 구하래. 그러면 극한값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준준아? 있다는 거야?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랑 극한을 구하시오랑 다른 건가? 지민아 그래요? 지민아 우리는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말도 있고요 극한값을 구하라는 말도 있잖아. 둘은 같은 표현이니까 다른 표현이니까. 준환아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앞에 보시면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에서는 극한을 계산하시오. 그렇죠? 이런데 이 2번 그러니까 39페이지 개념 곱보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대놓고 뭐라고 했어요? 극한값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죠. 얘는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거야? 아니면 수렴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자는 거야? 수렴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자는 거야. 이거 수렴 발산 조사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수렴 발산 조사하는 문제면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라고 할 거야. 그리고 아까 개념 체크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냥 다짜고짜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건 우리한테 자 얘는 어떤 경우에 수렴을 하고 그 경우에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문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극한값을 구하래요. 근데 아래값이 0보다 크다네? 그럼 우리는 범위를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예요? 아래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아래값이 1일 때 아래값이 1보다 클 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값이 0과 1 사이입니다. 아래값이 0과 1 사이면 이 녀석은 지금 xn이 무한대로 할 때 1 플러스 아래 n제곱 1 마이너스 아래 n제곱에서 자 아래값이 0과 1 사이야. 그럼 우리가 특별한 행동을 안 해줘도 아래 n제곱은 어차피 0이죠. 그렇죠? 0, 0 그러면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됐죠? 자 R이 1일 때예요. 1 집어넣어봐. R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2분의 0이죠. 그렇죠? 그러면 0 맞죠? 그럼 수렴하는 거 맞네요. 됐죠? 자 R에다가 2 집어넣어봐. 2. 가장 만만한 게 숫자거든요. 2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이게 무한대 형태거든요. 무한대 형태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거잖아. 2가 들어갔으니까 둘 다 무한대니까. 양의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도 어쨌든 무한대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차항은 아니지만 공비의 값이 가장 커지는 그 부분의 개수의 비로 보자는 거지. 그럼 얘를 원래 FM은 이거지. FM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을 나눈 거야. R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그럼 얘네들은 0, 사라지고 남는 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죠. 그 말은 뭐야?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답이 몇 개가 나왔어? 3개가 나왔어. 범위는 어떻게? 이 경우에는 이거고 이 경우에는 이거고 이 경우에는 이거다라고 놓고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아래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이 저렇게 안 붙어 있었으면 그냥 6개가 되는 거예요. 범위를. 근데 보통은 이제 절대값이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경우는 그냥 한 통수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느낌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있는 숫자 바꾸기는 약간 패턴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고 요거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서 원래는 표현 바꾸기 안 하고 넘어가는데 자 요거가 요게 올해 아라의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요 패턴이 딱 요렇게 주고 요거 이렇게 FA 물론 숫자는 달라요. 요런 패턴이 딱 등장했기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x의 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의 n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요. 갑자기 f 마이너스 3 4분의 1 이게 무슨 소리야? 아래값이 마이너스 3일 때랑 아래값이 4분의 1일 때랑 아래값이 2일 때 그냥 r 대신에 그냥 x를 쓴 것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아래값이 마이너스 3이면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 해서 얼마? 1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래값이 마이너스 3이면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끼리 보는 거죠. 그래서 1 나옵니다. 4분의 1이면 얘네 둘 다 뭐 돼요? 0, 0 사라지죠. 0, 0. 그럼 뭐 남아요? 1분의 3 남죠. 자, 그 다음에 1 들어가봤어. 1 들어가면 그냥 2분의 4예요. 괜찮죠? 괜찮죠? 이게 몇 번이었을까? 근데 솔직히 너희 학교는 번호의 의미가 솔직히 없어서 이게 배점상으로 보니까 한 중상위권 정도에 들어가더라고요. 좋은 학교야. 대단하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뭐 쉽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쉬운 건 다 같이 쉽기 때문에 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주는 문제거든요, 약간.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요게 올해 모의고사에서 등장했었어요. 모의고사에 등장했었는데 거기서는 25번이었나? 모의고사가 22번까지가 수원2고요. 그 다음에 23번부터 30번까지가 미적이거든요. 25번이니까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3점짜리. 자, 봅시다.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한번 범위 구하러 떠나봅시다. 자, 가볼게요. 자, n으로 묶여있죠? 우리는 이 괄호 안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n으로 묶여진 괄호 안 전체가 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렴하도록 한대요. 아까 제가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수렴한다 그랬냐면 마 1부터 1 이거였어요. 기억하시죠? 아래 준원아 정신 차려야 돼. 자, 아래 n제곱의 형태로 돼 있을 경우에는 아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고 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연산식이야. 2x-1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하시고요. 그리고 1을 더하고 2로 나눠주시면 1 더하고 2로 나눠주시면 마 1 1 더하고 2로 나눠주시면 2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2가 있으면 안 돼. 그쵸? 2가 있으면 안 돼. n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2가 요 안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x 플러스 36인 거야. 이거의 n제곱인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x 플러스 36 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를 구하는 2차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방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연산이 조금 귀찮은 뿐이지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 6-x의 제곱이라는 이 완전제곱식은 무조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무조건 충족시킵니다. 무조건 충족시켜요. 그럼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 굳이 여기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풀어볼까요? 자, 1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 자 이대로 풀어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x 넘어가서 플러스 35가 이렇게 돼요. 자, 인수가 되나요? 57, 30. 오, 너 계산 잘한다. 똑똑한데? 그러면 5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x의 범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쪽은 항상 성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상으로 보면 이게 아이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선생님 쟤는 항상 성립하는데 얘는 5, 7이면 뭐 답이 전부 다인가요? 얘는 이건데 제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공통부분을 찾는 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줄이 쳐 있는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도 물어보겠죠. x, 그러니까 저게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x에게 수를 구하시오. x의 값을 모두 더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준원아. 기대면 안 돼. 너 피곤하면 안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준원아, 정신 차려. 자, 숫자 바꾸기 넘어가 볼 건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다른 2번이나 로그가 있다고 해서 막 우리한테 엄청나게 특별하게 다가보는 건 아닌데, 자, 1번하고 4번 한번 볼게요. 자, 1번과 4번 봅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x가 n제곱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 문제가 심각해. 봐봐. 얘가 지금 x가 n제곱 안에 안 들어가 있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것도 문제야. 이 마이너스가 이상하게 끼어 있어. 그쵸? 얘도 문제겠죠. 얘도 문제. 그럼 어떻게 할까? 미리 x를 나누고 시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지금 이들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가 좀 정리를 하면 x랑 그 다음에 x-1분의 1 곱하기 x-1의 n제곱글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x-1분의 x 곱하기 x-1의 n제곱이라는 거야. 이 녀석이 수렴을 해야 된대요. 어떨 때 수렴하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녀석은 아래 n제곱으로 인식하지만 이 아이를 뭘로 보는 거냐면 첫째 항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등비수열에 보면 첫째 항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으로 묶이지 않은 이 앞부분은 우리가 첫째 항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개로 노는 거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냥 아예 별개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생각해보자. 이 아이는 어쨌든 간에 뭐 수렴하도록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라는 거. x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한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얘가 0이면 얘가 무슨 짓을 해도 얘는 수렴해요. 그쵸? 첫째 항이 0이면 얘가 무슨 짓을 해도 수렴합니다. 왜냐면 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발산도 하고요. 그쵸? 수렴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앞에 붙어있는 x-1분의 x가 0만 된다라고 한다면 준원아 어떻게 하냐 준원아 서서 할래? 어떻게 할까? 싫어? 잠자기 불편해 서서 하면? 잠자는데 힘들지 서서 자려면. 그쵸? 서서 자려면 좀 힘들어. 앉아서 자면 편하지. 그쵸? 자세가 너 자는 자세잖아. 이거 생각하는 사람. 준원아 안돼. 좀 차려야 돼. 자 이게 0이 되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0이 되면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확보했어. 근데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x는 1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런데 x가 얼마가 됐을 때 x가 0이 되면 무조건 성립하죠. 일단 하나는 알아냈어.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x-1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정해지는데 이게 발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동해도 안 돼요. 그 말은 뭐야? 이 x-1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찬가지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보니까 자 그러면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더해줬죠? 그럼 0 그리고 2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될 건데 자 여기서 분명히 x는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분모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x는 1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1은 또 배제가 돼야 돼요.
x값이 1 그리고 1보다 x값이 크거나 같다. 근데 또 여기 0 0은 또 된대. 그럼 여기 또 등호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민지가 눈을 질끈 감아버렸네. 그쵸? 그 다음에는 상관없어. 여기에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어차피 얘는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거고 얘만 수렴을 하게 되면 그 특정한 값에다가 수렴하는 값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로 수렴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얼마로 수렴하냐고 물어볼 수는 없지. 왜냐면 이 범위 안에 x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찾을 건데. 그렇죠?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요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좀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봤어요. 자, 근데 지금 답을 보시면 충격적인 사실이 그렇죠.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조금 괜찮아. 2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뭐가 빠져있어? 1이 빠져있어. 그쵸? 1이 빠져있죠? 자, 이게 객관식이면 보통 안 틀리는데 서술형이면 여기서 틀려요. 자, 봐봐. 우리가 이게 이제 선우의 문제긴 한데 처음 모양은 이거였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치? 처음 모양은 이거였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이 조건은 처음 모양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도중에 풀이 과정 중에서 갑자기 걔가 분모에 갔다고 해서 그걸 0으로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일 필요는 없는 거야. 애초에 x가 1이면 애초에 이 모양 자체를 안 만들면 그만이거든? 맞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자. 실제로 여기다 1 들어가면 이게 0 뜨죠. 그렇죠. 그러면 수렴 바로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0이 1이라는 경우가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아까도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답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고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안 낼 이유가 없거든. 선생님들 입장에서. 무조건 내는 거죠. 자, 그리고 코사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코사인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코사인 x의 범위예요. 자, 그런데 보자. 그러면 얘는 애초에 2를 곱했거든. 그러면 슬픈 일이 벌어져.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범위가 좀 한정이 되잖아. 근데 2가 곱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다음에 슬프다. 요가 그 다음에 1일 때, 그러니까 1보다 클 때, 이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왜냐면 얘는 애초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부터 2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의미는 없다는 거지. 어차피 마이너스 1을 넘어선 이 순간 어차피 우리는 할 거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수렴한다고 딱 전제가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차피 묶여있잖아요. 묶여있으니까 그냥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이 녀석이 뭐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 코사인 x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값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얘가 코사인이야. 삼각 함수의 그래프가 등장을 하죠. 여기가 파이가 되는 지점이죠? 아니다. 큰일 났다. 여기가 파이가 되는 지점이죠? 그쵸? 그러면 범위가 지금 갑자기 삼각 부등식이 등장했어. 여기. 왜냐면 이만큼을 곱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인 지점과 1인 지점에서 끊어줘요. 그러면 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줄어나? 자. 이 코사인
x가 1이 되는 건 언제예요? 육십. 60도를 우리는 몇 분의 파이라고 부르죠? 어, 3분의 8. 기억해야 돼. 우리 뒤에 미적분, 미분 적분할 때 삼각함수 계속 나와.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요거 나오려면 여기가 언제냐면 3분의 파이야. 민준아, 요거. 그렇죠. 대칭성 이용하시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범위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누가 x 값이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등비, 수열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문제 안에 계속 유리, 무리는 기본이고 지수, 로그, 삼각함수 계속 들어올 거야. 수투에서는 이게 없거든요. 왜냐면 교육 과정 자체에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수투 과정에 집어넣는 건 교육청에서 막아버렸어. 아예. 문과 애들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투까지에서는 지수, 로그, 너희 삼각함수를 안 맞잖아. 수투에서는. 근데 이제 미적이 들어가면 어차피 미적의 포커스가 뭐냐면 미분 적분의 포커스가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적분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험해보라는 취지에서 다른 것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1번과 4번은 숫자 바꾸기 주제에 수익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8번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분연속이 되는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자, 볼게요. 넌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 자, 그 다음 x의 값을 구하는데 넌 어쩌라는 걸까? 자,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아이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 아이를 풀어낼 건데 어떻게 풀어내죠? 방법이 뭐죠? 범위를 또 나눠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자, 이 녀석에 우리가 범위를 나누셔야 되는데 지금 x가 주인공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x들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저 x들의 범위를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풀이입니다. 해볼까요? x의 범위를 그냥 무난하게 나눠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1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x가 1이다? x가 1보다 크다?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근데 어차피 뭘 해요? 무조건 이걸 할 거야. 그쵸?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제곱할 거야. 근데 얘는 뭐가 또 붙어 있어. 그쵸? 얘 분명히 음수거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음수고 무조건 발산이거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는 또 진동을 해. 진동을 하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자, 그런데 얘랑 얘의 부호는 항상 어떨까요?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얘는 무조건 뭐예요? 음수가 나오게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똑같은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x가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이런 케이스잖아요. 이만큼하고 이만큼 같잖아. 그렇죠? 근데 앞에 x가 붙어 있어. 이해하시나요? 안 되시나요? 좀 어렵나? 이걸 함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fx. 우리가 흔히 보던 이런 함수의 식이라고 한번 놓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발산이거든요. 발산이면 이 분모 분자에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나눠봤어요. 나눠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대로 나눌 건데 x의 n제곱, x의 2n제곱을 한번 나눠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죠? x가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2n제곱분의 1 남고요. 이쪽은
1 플러스 x의 2n 제곱분의 1 이렇게 남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 어차피 0되고 0되는 거 뻔히 알죠? 그쵸? 그럼 여기는 1분의 x 꼴이 되는 거잖아. 그쵸? 물론 x가 음수라는 건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1분의 x의 형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x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쵸? 되셨나요? 자, 단지 음수라는 건 우리가 알 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야.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를 그려나가야겠다는 거야. 책에 보시면 그래프가 없을 거야. 있나? 그쵸? 없죠? 있네? 그래, 성실하네. 자,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보자.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냥 마일 집어넣어봐. 이거 마일 집어넣으면 이거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무조건 2가 되고요. 여기 마일 집어넣으면 홀수니까 0 되죠. 그래서 이때는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0의 색치. 식은 여기가 0. 이렇게 된다. 그럼 마일부터 1까지는 무조건 뭐예요? 0이 되죠. 그래서 마일부터 0 사이에서 무조건 0이 되죠. 그래서 얘도 무조건 뭐? 0. 얘도 무조건 뭐? 0으로 수렴하잖아, 둘 다.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얼마?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자, 1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그냥 2분의 2니까 1 맞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는 1. 그럼 여기도 1이죠. 뭐 굳이 하자면 이거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수렴하는 구간이니까 애초에.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보자. 1보다 크면 똑같이 이 식 따라가겠죠? 그렇죠? 발산이니까. 그러면 0, 0, 그리고 1보다 크니까 뭐 똑같은 x라는 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일일이 해. 야, 슬프다. 자, 그래서 이게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1이고 1보다 클 때 이들의 범위를 우리가 저렇게 체크를 해나가서 저렇게 그래프로 그려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려서고 싶잖아요. 언제? 마이너스 1일 때. 정신 차리자 얘들아. 이들아는 뭐냐? 정신 차려? 요원아, 맞다. 요원이 축제 준비로 바쁘다 그랬지. 준원아, 넌 축제 안 하잖아. 근데 왜 피곤해? 게임했어? 그냥 피곤해? 안 되는데. 야, 너희 오전에 괜찮겠니? 그래서 너희 9시 힘들까봐 내가 10시를 해줬잖아. 맞다, 그 시간. 토요일 날. 몇 시였지? 이거 몇 시였지? 5시부터 토요일 날 수업해도 괜찮아요, 윤지랑? 영원이는 괜찮아? 5시부터 하는 거? 방학 때. 방학 때만. 괜찮아요? 학기 중에는 시간이 좀 조절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학기 중에는 너희 시간 괜찮은 시간대로 조절할 거니까 전에 얘기했죠. 학기 중에는 우리가 확통 이틀, 수투 이틀인데 수투는 이제 토요일에 좀 길게 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왜냐면 한 수업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서 둘둘둘둘 이렇게 가는 거는 시간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운 좋으면 확통과 수투를 하루에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라랑 대인이 엄청나게 힘들 거야.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3시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긴 할 건데 일단 방학 동안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10시부터 3시까지인데 평일에는 그러니까 월수금은 10시부터 3시까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 1시간 있고요. 평가 시간인데 그건 이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제가 앞 시간을 좀 당겨보려고 했는데 그냥 저쪽 학원에 이제 시간을 고려를 안 했었더라고요. 그쪽 애들하고 이제 좀 조율을 했는데 조율해서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 시간이 5시 이후로는 제가 시간을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요때니까 뭐 저녁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그쵸? 저녁 먹는 시간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마 8시 정도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평일에는 2시간씩밖에 못하니까 확통하고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3시간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도 뭐 주원다
3시간에 벌써 쭉 계속 쭉 같이 쭉. 그래서 둘 해서 4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에 미적분 좀 부족한 시간은 토요일 좀 확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되셨죠? 그래서 불연속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건 똑같은 문제니까 취미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가볼게요.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좀 쉬워요. 자, 봅시다. 이게 좀 쉬워가는 코너?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자, 볼게요. 우리는 A라는 수열이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리미트 AN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 AN이래요. AN이라는 값 자체가 수렴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녀석을 지금 2라고 한 상태에서 이 녀석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수열인데 AN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면 누구도 A의 EN도 또는 A의 EN 플러스 1도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면 홀수든 짝수든 다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얼마로? 알파로 수렴한다. 하지만 0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끔씩 이런 걸 또 착각하게 돼요. 이런 거 볼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의 EN이 수렴해요. EN이야, EN. 그러면 A의 N 하고 이거일까요? 아닐까요? 동현이는 틀리다. 민준이는 이거 3이야 거짓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안 돼요? 자, 지민이는 이거이면 이거이다. 자, 영원이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지. 주런이는 돼요. 자,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풀마 1이야. 그걸 기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거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가 지금 홀이고 얘가 짝이거든요. 자, 생각해보자. 이게 2n이 되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1,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수렴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근데 4n이면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니까 수렴하는 거 맞아. 똑같은 값으로. 근데 n이 돼버리면 얘가 2n이었는데 n이 돼버리면 얘가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걸 다 거쳐가게 되잖아. 그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저 위에 건 달라. 위엔 제가 뭐랬어? n 자체가 알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n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자연수잖아.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n이 자연수거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들어가도 다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요 경우는 뭐야? 2n 들어가봤자 2, 4, 6, 8 가봤자 1, 2, 3, 4, 5, 6, 7, 8, 90 안에 들어있잖아. 2n이. 그리고 얘도 뭐 1, 3, 5, 7, 9 가봤자 1, 2, 3, 4, 5, 6, 7, 8, 90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거든. 근데 얘는 뭐야? 얘는 2, 4, 6, 8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1, 2, 3, 4, 5, 6, 7, 8, 90에서 1, 3, 5, 7, 9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근데 얘는 맞지. 얘가 2, 4, 6, 8 가니까 4, 8 이렇게 가는 애는 맞는 거야. 뭐 때문에? n이 자연수여서. 그래서 이건 좀 알고 갑시다. 섣불리 그냥 무조건 다 된다. 아니에요. 그렇죠? 또 0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게 더 큰 값이어야 돼요. 전체를 포괄하는 값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볼게요. 지금 분명히 AN이 수렴한다고 했거든요.
AN이 내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고 보자. 그러면 얘도 알파, 얘도 알파일 거야. 그치?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N-1이나 N+1은 어차피 다 알파로 수렴할 거라는 거야. 이 성질에 대해서. 그치? 이거 뭐 디테일하게 보면 N+2, N-1, N-3, N-4, N-5, N-7, N+5 다 해도 다 돼. 무조건 다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다 해먹거든. 1부터 모든 자연수를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애들을 선택해서 가도 어차피 수렴한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문제냐면, 그러니까 처음만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얘는 결국은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6이 얼마다? 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6은 2알파 마이너스 8이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알파의 값은 슝 넘어가서 14 하면서 값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수열이 이걸 만족한대요. 자, 우리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풀어봤던 녀석이기는 해요. 자, 풀이 방법, 정석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막 AN도 있는데 앞에 뭐도 막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무난하게 가는 방법이 치환입니다. Bn이라고 한번 치환해볼게요. 그러면 Bn은 3n 플러스 1an인데, 그럼 우리가 저 식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은 2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저는 요 식을 이제 변형시킬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an 대신에 3n 플러스 1분의 bn이라는 식을 쓸 거예요. 자, 그쵸? an 대신에 3n 플러스 1분의 bn을 쓰는 게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an 대신에 이게 들어갔는데 분모에 이거는 분자로 끌어올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n 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bn 이 녀석 분자에 4n 플러스 1이 있었지만 얘가 끌어올려서 번분수니까.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여기 분자 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있었던 녀석이 위로 끌어올려진 거죠. 번분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이 써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봅시다. 자, 근데 우리 이 아이를 이렇게 쓴, 이 FM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n이 무한대로 가요. bn은 우리가 단독으로 어떤 값인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2에다가 n제곱 플러스 2n분의 4n 플러스 1 그리고 3의 n 플러스 1이 됐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거 n제곱이고요. 그렇죠? 얘네들이 만나서 n제곱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나오죠. 최계비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오고, 얘는 4, 3, 12라니까 6 이렇게 연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하면 이렇게 모든 아이들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를, 근데 이건 별로 아이들은 안 좋아해요. 얘를 강제로 저 형태를 만드는 거야. 강제로. 그럼 이렇게 돼요. 분모 분자에 3의 n 플러스 1을 곱한 거야. 그러면 이 모양이 저기서 딱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식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내가 저 원하는 형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n이 자연수기 때문에 0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틀을 내가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치환해서 그 녀석에 대해서 정리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치환은 약간 범용성은 굉장히 높아요. 어디든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이게 쉽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종종 이제 막히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봅시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별 차이 없고 어차피 우리가 숫자 바꾸기까지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인데 여기는 일단 스킵할게요. 이게 뭐냐면 수열의 기납 특정이에요.
물론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이런 형태가 있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푸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특수한 케이스 3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설명하니까 한참 걸려요. 이거 하나 유형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강제로 우리한테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근데 방법 몰라도 돼요. 1, 2, 3, 4, 5, 6, 7, 대입하시면 돼요. 1, 2, 3, 4, 5까지만 대입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단지 굉장히 번거로우시겠죠? 원칙은 그래요. 자, 5A2는 2A1 플러스 1. A1은 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5A2는 3. 그래서 A2는 5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일반항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하고 P의 A의 n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이 있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이거는 요 유형은 스킵할게요. 요 유형은 스킵하고 이게 다 점화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나오는 특별한 점화식 패턴들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분수법이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할 필요 없고. 자, 요것도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중에서 귀납법을 이용한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요쪽 파트는 수능에서도 거의 다루질 않아요. 얘가 오히려 나온다면 수 원투 파트에 들어오는 거지, 이게 미적분 파트에는 거의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이 앞에 있는 유형 두 가지는 굳이 우리가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요. 특히 내신에서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하지만 얘는 해야 돼요. 뭐 아시겠지만 도형 문제 하나는 나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로 확대를 시키면 이 도형 파트 있죠. 도형에서 응용하는 거 모의고사에는 무조건 나와요.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 전체로 확대를 시켜보시면 이쪽 파트랑 그 다음에 나중에 미분의 활용이 있고 도함수의 활용이 있고 나중에 정적분의 활용이 있어요. 그 세 파트 중에 도형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최소 하나는 나와요. 2개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도 이제 요 그림이 등장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도형에 활용하는 이 녀석이 학교 시험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한 번쯤 우리가 이제 맛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맛을 보는 문제치고는 꽤 난이도가 있어서 이게 지금 좀 애매해요. 맛을 보는 문제의 수준이 좀 그래요. 자, 일단 가볼게요. 자, P하고 Q가 필요해요. P하고 Q가 필요한데 지금 문제상에서는 뭐 딱히 언급이 없어요. P하고 Q의 좌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금 언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 하나 주어졌죠. 여기를 이제 N이라고 놓고 진행을 하겠다. 이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값을 구해야 되죠. 가장 무난한 게 이제 A라고 놓고 가는 거죠. 볼게요. 자,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베타라고 놓는 게 맞는데 알파 베타로 갈까요? 자,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은 Pn의 값은 A, 여기에 들어갔죠? A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Q의 값은 B, 2bn 이렇게 갈까요? 베타 쓰기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라는 녀석이 지금 2n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n의 값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일정치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식을 구하래요. 두 점 사이에 뭘 구해라? 거리를 구해봐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Pn, Qn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가죠? A에서 B로 가죠. B만 할 수 있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되셨나요? 요렇게 지금 식이 만들어진 상태가 있는데, 근데 이 상태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n제곱을 한다고 한들, 그래서 리미트를 붙인다고 한들, 이게 정리가 되겠냐는 거죠. 왜냐면 B하고 A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n에 관한 식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B하고 A의 값을 결국은 알아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안 풀려요. 그렇죠?
그럼 B하고 A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낼까? 방법이 뭘까?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울기가 들어있어요. EN이라는 기울기가 들어있죠? 그쵸? EN이라는 기울기가 들어있으니까 저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풀죠? 자, 기울기 문제예요. 자, 우리가 B-A EBN-EAN을 하게 되면 EN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기울기니까. 그러면 각각 곱해볼게요. 근데 이건 똑같은 문제네. 의미가 없네. 버려. 얘는 버리고. 그럼 저기다 대입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모양이 나올지는. 자, 일단 얘는 자, 이게 일단 답이거든요. 왠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계산을 해주시면 뭐 나중에 이제 B하고 A 관계는 잘 만들어내겠지만 요거 전개해 주시면 지금 요 부분이 4a제곱 n제곱 그렇죠? 플러스 4b제곱 n제곱 마이너스 2248ab의 n제곱 n제곱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얘가 n제곱이 있는데 여기도 n제곱인데 여기도 n제곱이 있네? 그럼 얘가 원하는 값은 지금 어떤 값이냐면 n분의 n 그렇죠? n제곱분의 n제곱 뿔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n제곱인데 루트니까 그럼 사라지네? 이 의미가 없는데? 잠깐만요. 좀 머릿속에 뭐 정리를 할게 생각을. n제곱 날라가는데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안 되는데. 예매하네요. 이 n을 묶어서 이게 또 연산이 좀 되나 보네요. 잠깐만요. 연산을 좀 먼저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EN과 EN을 제곱을 해서 밖으로 꺼냈어요. 미리 공통 부분을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봤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아이가 밖으로 이제 피져 나오긴 하죠. 근데 B-A의 제곱이 지금 공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n의 제곱분에 그러면 그 안에서 4n제곱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b-a의 제곱이 이렇게 이제 공통을 묶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b-a 값이 필요한데 연산 들어가야 되네. 해야 되겠다. 그냥 할게요. 연산 안 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자, 둘의 교점을 그냥 구해볼게요. 자, 요 녀석의 지금 두 근이 A하고 B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B-A가 지금 결국은 두 근의 차거든요. 그래서 두 근의 차를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두 근의 차를 요 식에서 n에 관한 식을 끄집어낼 건데 우리가 그 두 근의 차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에요. 두 분의 차를 구하는 식이. 그러면 절대값 a는 1이니까 1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두 분의 이제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을 쓰는데 판별식이 요 녀석 요거의 제곱이니까 16n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4n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제 좀 연산이 되면서 12n의 제곱 그래서 2루트 이거를 2루트 3의 n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 자체가 16 연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게 집에 갈 시간이라 뜻이구나. 빨리 마무리해 줄게요. 이거 한번 끝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해서 여기 n 제곱이 있고요. 요거 대신에 이제 저게 들어오는데 루트를 꺼낼 필요가 없었네요. b-a를 어차피 제곱하니까 이 녀석을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12n 제곱이 들어오겠네요. 그럼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곱하기 12n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다행스럽게 최고 차이 개수가 최고 차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최고 차이 같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대상은 요 앞에 있는 숫자 얼마? 1이라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 4하고 여기 12가 곱해진 48 그러니까 루트 48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4루트 요렇게 갑니다. 아시죠? 도형 문제 원래 이 모양인 거 그렇죠? 저거까지 가야 될지 몰랐는데 저거까지 갈 수밖에 없었네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A하고 알파벳으로 모르겠다. A하고 B라고 놓고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여기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풀이가 진행이 안 돼요. 두 분의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차를 구하기 위해서 물론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거 하셔도 돼요. 똑같은데 그냥 이것 좀만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꾸준히 나오던 거니까 두 분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거 이용해서 식 땡겨와서 여기 좀 정리 단계 한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를 이용해서 답을 불러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12번까지인데 뒤에 이제 수열의 극한의 참 거짓 이쪽 파트는 이제 명제 참 거짓 판단하는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냥 우리 함수의 극한할 때랑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RPM에서 질문들도 꼭 숙제해 오셔야 돼요. 질문들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 파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숙제가 추가되죠. 숫자 바꾸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이 우리가 이제는 저번 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제 등비 수열을 안 배워서 앞에서 뺐던 28번부터 38번이 추가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확정 버전을 써드릴게요. 1부터 별로 없네요. 별로 없어요. 102번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갑자기 난이도가 떠서 이거밖에 없네요? 30문제 잘했다 여원아. 그치? 숙제 밀렸었는데 그리고 아라분들은 확통의 숙제가 있어서 요거는 그래도 좀 무난하네. 30문제 정도니까. 자, 꼭 숙제 해오세요. 제발. 내가 또 갑자기 악역을 담당하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숙제 잘해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데 3명 꼭 숙제 열심히 잘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에서 모르는 거 질문 받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남으신 분들 아까 여기 평가 써놨어. 영원히 다 풀었어 평가? 그럼 주고 가. 까먹으면 안 되니까.